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이 꺾인 지금도 아직은 폭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사가 집값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오를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내년 부동산 향방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집값이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주춤할 때 빨리 매수해 놓아야 할 것이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빨리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찍는 영상은 당연히 저의 생각이므로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셔도 되고 반대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저의 생각을 들어보시는 기분으로 시청해 보시고 고객님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부동산에 관한 뉴스를 보면 거래는 줄어들고 상승세는 꺾이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아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오를 것이다 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집값 하락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8년 정도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택 규제도 심해지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는 지금 시점에는 집값이 꺾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최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있다 보면 실제로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매수 대기 세대라고 일컫는 무주택이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지 하시는 분들, 이런 매수 세력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더라도 더 떨어지면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꺾이는 게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러 부동산에 고객님들이 들리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과거 집값이 떨어질 때를 보면 91년도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 때 떨어졌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나 주택 규제 정책으로는 오히려 시장의 왜곡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수급, 즉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지어서 떨어지거나 외부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가 경색되거나 할 때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입주 물량은 오히려 감소될 예정으로 수급이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꺾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심리도 얼어붙었고 관망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원인이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가격이 너무 뛰었고 대선도 있고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워낙 집값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이런 현상들로 인해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관망을 하고 있는 거지 막 급매가 쏟아지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KB 국민은행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저번 달 11월 상승률은 0.29%입니다. 올해 초보다 매매 가격 변동률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1년에 52주 계산하면 상승폭이 연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상승장인 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이 꺾인 지금도 아직은 폭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대출 총량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이고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DSR 규제가 더 세지기 전에 빨리 대출을 땡겨서 집을 사자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금매가 안 나오면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쫓기는 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여기에 저가 주택을 판 사람들은 좀 더 상급지의 매물을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반적인 거래 증가가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래 증가에서 가격 상승으로 여기에 추가 대책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내년 8월이 되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차가 됩니다. 내년 8월 이후 전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 지금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맞게 올려주거나 비워주거나 해야 하는데 청구권을 썼던 세입자들은 큰 폭의 전세가를 경험하게 될 거고 좀 더 저렴한 전세가를 찾게 되면서 전세가가 한 번 더 폭등하게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폭등한 전세가로 저렴한 아파트 매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르기는 했지만 떨어질 수 있는 요인보다 여전히 매물로 나오기 힘든 세금 구조와 주택 공급의 부족,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의 또 한 번의 전세난 등을 생각해 본다면 떨어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너무 많이 오른 주택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당연히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청약 당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서라도 집을 매수해야지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때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이왕 사는 아파트 30평대는 돼야 될 것 같고 이왕이면 고층, 이왕이면 로얄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가 가격 때문에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매수하지 못한 채 아파트 가격 뒤에서 쫓아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못난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못난이 아파트도 오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 조금 더 예쁜 곳으로 옮기면서 키워나간다면 10년 뒤쯤이면 내가 원하는 곳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무주택으로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니면 또 오르는 주택의 뒷모습을 쳐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 다소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택은 있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될지도 모릅니다. 설령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언제나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떨어질 때는 천천히 조금씩 떨어지고 오를 때는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또 집값이 오를지 하락할지 참고로 보는 통화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현물 가치는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기보다는 통화량 증가로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서두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의 못난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하시고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정말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질지는 몰라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동산이 있는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1차 매수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저렴하지만 오를 만한 아파트 매수하고 싶은 분들, 저희 부동산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객님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